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일하는 계약직 여직원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민서의 하루는 늘 고객의 미소로 시작됩니다. 작은 체구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항상 밝은 미소를 간직한 은행 로비의 얼굴이 되어 모든 고객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계약직이란 이름표 아래 숨겨진 그녀의 진심은 어떤 정규직보다 더 빛나고 있었죠. 고객님,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모든 고객에게 진심을 담아 대화했지요. 유니폼 왼쪽 가슴에 달린 김민서 이름표는 그녀의 자존심이자 긍지였습니다. 고객들은 민서를 찾아 줄을 서기도 했고 동료들은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관찰하며 배우곤 했습니다. 민서 씨처럼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지점 만족도 1등은 문제 없을 텐데. 팀장님의 말씀에 민서는 그저 부끄러워 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찾아주는 것. 단순히 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인생을 함께 고민하는 상담사가 되는 것이었죠. 오늘도 대출 상담을 위해 찾아온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원하는 상황이었지요. 현재 은행에서 권장하는 상품은 이쪽인데요. 하지만 고객님의 상황을 보니 이 상품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민서는 은행에서 푸시하는 고금리 상품 대신 이자율이 낮지만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행의 수익은 줄어들지만 고객의 부담은 훨씬 가벼워질 테니까요. 정말요?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다른 은행에서는 이런 제안을 안 해주던데. 민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민서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업무 방식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점장실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김민서, 일은 정말 잘하는데 실적이 0. 이번 달 실적 보니까 팀에서 최하위야. 지점장의 말에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절하고 고객 응대는 최고인데 그만큼 실적이 따라주질 않네요. 사실 민서 씨가 추천하는 상품들이 은행 수익엔 별로. 그렇다고 실적 때문에 계약 연장 안 해줄 순 없잖아.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항상 1등인데. 임원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서의 방식이 고객에게는 최고였지만 은행의 수익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었죠. 점심시간 민서는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없는 식당 음식을 먹으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것보다 은행 수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동료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도 민서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민서야, 내 마음은 알아. 하지만 우리 모두 실적으로 평가받잖아. 특히 계약직은. 민서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도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오후 은행 로비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통장 정리와 송금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민서는 노인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상담 데스크로 안내했습니다. 복잡한 은행 서류들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며 때로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서명하는 법도 알려드렸지요. 아이고, 고마워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니. 요즘 세상에 이런 직원이 어디 있나? 노인의 감사 인사에 민서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사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 직원, 한 고객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군. 효율성이 떨어져. 민서는 그런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모든 고객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서서히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은행 유리창을 통해 들어올 때면 민서는 이미 자리에 앉아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객의 미소를 위해 자신의 미소를 먼저 준비했죠. 하지만 오늘따라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할 때마다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느껴졌고 팀장님의 표정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민서 씨, 오늘 좀 바쁘면 내가 도와줄까? 평소라면 꿈도 꾸지 못할 제안이었습니다. 민서는 의아했지만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팀장님.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제 임원 회의에서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사실을. 실적 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김민서, 고객 만족도는 최상위인데 실적은 최하위야. 이건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해고할 명분이 없잖아요. 뭔가 계기가 필요합니다. 임원들의 대화는 이미 민서의 앞날을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녀를 내보낼 명분을 찾고 있을 뿐이었죠. 오전 업무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외투에 해진 신발, 손에는 오래된 청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의 외모는 다른 고객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거지처럼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다른 직원들은 그를 보고 눈길을 돌렸습니다. 누구도 먼저 다가가 인사하지 않았죠. 하지만 민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대우를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그냥 좀 앉아 있어도 될까? 밖에 너무 춥네. 규정상 은행 로비는 고객을 위한 공간이었고 단순히 쉬러 온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직원이라면 정중히 다른 곳을 안내했을 테지만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민서는 노인을 자신의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탕비실로 향했죠. 그곳에서 그녀는 따뜻한 믹스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은행 비품이었지만 추운 날씨에 언손을 녹이기에 이보다 좋은 것이 없었으니까요. 여기 드세요. 몸이 좀 따뜻해지실 거예요. 노인은 감사의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죠. 민서는 그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은행 업무와는 관계없는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집은 어디신가요? 집? 아, 멀리 있어. 오늘은 이 동네에 볼 일이 있어서. 민서는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지점장과 팀장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불편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김민서, 잠시 이리 좀. 지점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로비에 울렸습니다. 민서는 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사람을 상담석에 앉히고 회사 비품을 제공하는 거지? 저기, 밖이 너무 추워서요. 그냥 잠시 쉬어 가시라고. 우리가 자선단체야?
쉼터야? 은행은 돈을 버는 곳이야. 이해해?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단지 노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그녀가 자리로 돌아오자 노인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를 따라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더 계셔도 괜찮아요. 아니야, 다 마셨어. 고마워, 아가씨. 오늘 내 친절을 잊지 않을게.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은행을 나갔습니다. 민서는 그저 미소 지으며 인사를 했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오후 늦게 민서는 갑자기 임원 회의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점장, 팀장, 그리고 본점에서 온 듯한 낯선 임원까지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서 씨, 앉으세요. 민서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죄송합니다. 규정을 어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추운 날씨에 규정 위반뿐만이 아닙니다. 회사 비품 무단 사용, 업무 시간 중 사적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의 이미지를 훼손했어요. 민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단지 노인에게 커피 한 잔을 준 것이 어떻게 은행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건가요?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김민서 씨와의 계약은 종료됩니다. 순간 민서의 귀에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고. 그녀는 그저 노인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것이 해고의 사유가 되다니. 이유가 정말 그것뿐인가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자신이 은행의 수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규정 위반은 명백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민서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는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은 미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서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처지가 될까 두려웠으니까요. 민서는 마지막으로 은행 로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진심으로 일했고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오히려 그녀를 이 자리에서 쫓아냈네요. 민서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행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어딘가 생기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직원들은 규정대로 움직이고 매뉴얼에 따라 고객을 응대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민서의 따뜻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민서 씨는 어디 갔나요? 지난번에 저를 도와주셨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객들이 민서를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대답만 반복했지요. 지점장의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떠난 후 고객 만족도 지수가 눈에 띄게 하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단골 고객들은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군. 한 계약직이 나간 것뿐인데 이렇게 영향이 클 줄은 몰랐네. 지점장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서를 해고한 결정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민서는 집에서 조용히 다음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일상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노인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것이 해고의 이유가 되다니요. 민서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런 곳이라면 차라리 나온 게 다행이야. 친구의 위로에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의 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고객들과 나누었던 진심 어린 대화들, 그들의 인생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던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은행 로비에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전 민서가 커피를 대접했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외투 대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지요.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접수 창구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점장을 만나러 왔네. 나 이름이 정희섭이야. 알면 알 테고. 그 이름을 들은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섭, 자산 500억의 대부호이자 이 은행의 VIP 고객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인으로 은행에 상당한 자금을 예치하고 있었지요. 순식간에 지점장이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 어쩐 일로 직접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 주셨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 정희섭 회장은 차갑게 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나를 도와준 젊은 직원이 있었네. 김민서라고. 그 직원을 만나고 싶은데.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직원은 현재 저희 은행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왜지? 내가 찾아왔을 때 커피 한 잔 대접해준 그 직원 말일세. 정희섭 회장의 말에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난번 거지처럼 보였던 노인이 바로 정희섭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민서가 해고된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정희섭 회장이 은행을 방문했었다는 것을. 사실 김민서 직원은 회사 규정 위반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규정 위반? 어떤 규정? 고객이 아닌 사람에게 회사 비품을 제공하고. 정희섭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고객이 아니라고? 내 이 은행에 500억을 맡기고 있는 사람이 고객이 아니라는 건가? 지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직원이 나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된다면 내가 이 은행에 맡긴 돈을 모두 빼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겠군. 정희섭 회장의 선언에 은행 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500억? 그 돈이 빠져나간다면 이 지점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좀. 아니면 그 직원을 당장 복직시키게. 내가 직접 만나보고 싶네. 지점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500억과 한 계약직 직원.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정희섭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나가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네. 그 직원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 자네들은 어떤가? 회장이 떠난 후 은행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팀장들은 민서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인사팀을 독촉했습니다.
당장 연락해. 어떻게든 설득해서 다시 데려와야 해. 그날 저녁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서 씨, 우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겸손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며 민서에게 복직을 제안했습니다. 더 나아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지요. 민서는 잠시 말없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은행을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생각해 볼게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그녀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의 집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그녀의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서가 현관문을 열자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 씨, 제발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민서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그녀를 차갑게 내쫓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집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묻어났고 팀장의 눈에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서 씨,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한 사람의 간절한 부탁만 남아 있었죠. 어제 정희섭 회장님이 직접 지점을 방문하셨어요. 그분이 민서 씨가 커피를 대접했던 바로 그 노인분이셨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의 노인이 정희섭 회장이라니. 자산 500억의 대부호이자 은행의 VIP 고객이었던 그 사람이 초라한 차림으로 은행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민서 씨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민서 씨가 복직하지 않으면 모든 자금을 인출하겠다고 하셨어요. 민서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다시 부르는 건가요? 회장님의 돈이 중요해서? 민서의 질문에 지점장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민서 씨가 없는 일주일 동안 우리 지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고객 만족도는 떨어지고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이에요. 민서 씨의 가치를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팀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야, 우리가 정말 미안해. 너의 진심을 몰라봤어. 내가 고객에게 보여준 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은행이 그리웠습니다. 매일 아침 밝은 미소로 맞이하던 고객들, 함께 일하던 동료들, 그 모든 것이 그리웠지요. 하지만 그저 쉽게 돌아간다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간다면 제 방식을 존중해 주실 건가요? 고객을 위한 제 선택을 지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민서 씨의 방식이 옳았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죠.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다시 은행 유니폼을 입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를 본 동료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몇은 달려와 그녀를 반갑게 안아주기도 했지요. 민서야, 정말 다행이다. 내가 없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 고객들이 계속 널 찾았어. 그 친절한 직원은 어디 갔냐고. 민서는 미소 지으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비록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지점장은 전 직원들 앞에서 민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부로 김민서 씨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팀의 부팀장으로 승진합니다. 회의실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부팀장이라고요? 네, 민서 씨의 고객 중심 서비스 방식을 우리 은행의 새로운 표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민서 씨가 다른 직원들을 교육하고 이끌어 주세요. 그날 오후 은행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희섭 회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의 당당한 모습이었지요. 그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민서를 찾았습니다. 아, 거기 있었군. 정말 돌아왔구먼. 민서는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때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희섭 회장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게 내 의도였으니 사과할 필요 없네. 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화려한 옷이나 명함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을 말일세. 회장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금융업계에 더 많아져야 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말일세.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지요. 정희섭 회장은 지점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지점장은 서류 봉투를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민서 씨를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겁니다. 민서가 봉투를 열어보니 특별 보너스 증서와 함께 정희섭 회장 명의의 추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추천서에는 민서의 진정성과 고객 중심 서비스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자네의 가치를 인정하는 작은 표시일 뿐이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게.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은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방문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이제 이 은행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민서의 복직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고객들이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고, 심지어 그녀가 없는 동안 다른 은행으로 옮겼던 고객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서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다른 은행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더라고요. 이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겠어요. 고객들의 신뢰는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은행의 얼굴이자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식은 점차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끝, 민서는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모든 일이 가능하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해고에서 복직, 그리고 승진까지 그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서야, 퇴근 안 해? 팀장의 목소리에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곧 가려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팀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녀는 더 강해졌고 그녀의 가치는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돌아와서 기뻐요. 이제 더 나은 은행을 함께 만들어 나가요. 민서의 말에 팀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부팀장이었습니다. 유니폼 위에 반짝이는 명찰은 그녀의 새로운 위치를 상징했지요. 하지만 민서에게 더 중요한 것은 명찰이나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을 인정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심으로 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서야, 오늘 첫 팀 미팅을 내가 진행해 볼래? 팀장의 제안에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최전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역할이었지, 팀을 이끄는 위치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괜찮을까요? 저는 아직, 넌 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내 방식에서 배울 게 많아.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고객 서비스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담겨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김민서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신념 그리고 고객 중심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금융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의 인생에 함께하는 동반자예요. 그들의 꿈과 희망, 때로는 두려움까지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죠. 직원들은 민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들어왔던 매출과 실적 중심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그 가치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한 계약직 직원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항상 위축되어 있었는데 오늘 부팀장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민서는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도 같은 상황이었으니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인정받을 거예요. 그날부터 은행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서의 지도 아래 직원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높은 수익의 상품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지요. 오후 민서의 데스크에 익숙한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정희섭 회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다른 노인분과 함께였습니다. 민서 양 잘 지내나? 네, 회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희섭 회장은 미소 지으며 옆에 노인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내 오랜 친구 박상철 회장일세. 자네 얘기를 많이 해줬더니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더군. 박상철 회장은 민서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참 대단하군. 요즘 같은 세상에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다니. 민서는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두 회장은 그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은행 업무를 넘어 인생과 가치관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지요. 민서 양, 실은 내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네. 박상철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려고 해. 은행과 협력해서 금융 소외계층을 돕는 프로젝트를 말일세.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지요.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저희 은행에서도 분명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 그래서 말인데,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자네를 추천하고 싶어. 민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자신에게 맡기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야. 자네의 그 마음이면 충분해. 두 회장이 떠난 후 민서는 지점장에게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점장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이건 우리 은행에게도 큰 기회입니다. 민서 씨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본점에도 보고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서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기존의 업무와 함께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서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요새 항상 늦게까지 남아있더라. 동료의 걱정에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일이 아니라 제 꿈이니까요. 한 달 후 민서의 노력으로 금융동행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금융교육이 필요한 노인들과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은행 로비 한쪽에는 특별 상담 공간이 마련되었고 직원들은 교대로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출범식 날 정희섭 회장과 박상철 회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서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곁에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민서의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희섭 회장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자랑스럽네. 그날 내가 은행에 들어섰을 때 자네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지. 그때 난 확신했어. 자네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민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날 왜 그런 모습으로 은행에 오셨던 거예요? 정희섭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네.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는 걸. 난 사람들이 내 지위나 재산이 아닌 나라는 사람 자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의 말에 민서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요.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그녀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을 절대 잃지 말게. 세상은 자네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변할 테니까. 정희섭 회장의 말은 민서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단지 커피 한 잔을 건넨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지만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 앞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터.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그들에게 작은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은행 로비는 따뜻한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금융 동행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찾아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금융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민서와 그녀의 팀을 찾아 상담을 받았지요. 민서 씨 덕분에 이제야 내 통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평생 돈 걱정만 했는데. 이른이 넘은 할머니의 말씀에 민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그녀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작게나마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지요.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때는 적금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민서의 팀은 이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식 부서로 인정받아 전담 인력까지 배치되었지요. 민서는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그녀는 해고된 계약직 직원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은행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었으니까요. 민서야, 본점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프로젝트가 전국 지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래. 팀장의 말에 민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작은 시도가 이제는 전국적인 프로젝트로 성장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그뿐만이 아니야. 내가 총괄 책임자로 발탁됐어. 다음 주부터 본점에서 근무하게 될 거야.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본점으로의 발령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 큰 도약이었습니다. 더 넓은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였지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 프로젝트는 내가 시작한 거잖아. 누구보다 내가 적임자야. 그날 저녁 민서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본점으로의 발령은 분명 큰 기회였지만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그녀의 추억과 성장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정희섭 회장이었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나? 열심히 사는군. 회장님,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좋은 소식을 들었네. 본점 발령이라고? 축하하네.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섭 회장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고객이 아닌 인생의 멘토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해요. 더 큰 책임을 맡게 되는 거니까요. 정희섭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야. 중요한 건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지.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었어.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점점 규모를 키워나갈 때 매번 두려웠지. 하지만 그때마다 내 옆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민서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팀원들, 지점장, 그리고 정희섭 회장과 같은 든든한 지원자들이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회장님 덕분이에요. 정희섭 회장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두 자네 덕분이야. 나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고 그 기회를 잡아 이만큼 성장한 건 자네 자신이네. 그의 말에 민서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분명 험난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녀는 더 강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본점에 가서도 자네 신념을 잃지 말게. 더 큰 조직, 더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자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아야 해. 정희섭 회장의 조언은 민서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녀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음 날 민서는 팀원들에게 발령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기쁨과 축하의 말도 있었지만 아쉬움과 섭섭함도 느껴졌지요. 민서야, 내가 없으면 우리 어떡해. 부팀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하지만 너무 서운해요. 민서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이 팀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떠나는 건 맞지만 우리의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본점에서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거예요. 민서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날 오후 은행에서는 민서의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동료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상담을 받았던 고객들까지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서 씨 덕분에 제 노후가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셔서 은행 오는 게 즐거웠어요. 본점에서도 승승장구하세요. 감사의 말들이 이어질 때마다 민서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신념대로 일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민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데스크를 정리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의 설렘, 고객들과 나눈 따뜻한 대화들, 해고의 아픔, 그리고 다시 찾은 자리에서의 기쁨까지. 데스크 서랍을 비우던 중 민서는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해고되던 날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네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민서는 마지막으로 은행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민서는 작게 속삭이며 은행을 나섰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무대, 더 많은 책임, 그리고 더 넓은 영향력.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정희섭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민서가 앞으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성장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본점 생활은 민서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복잡한 조직 구조, 그리고 끊임없이 오가는 결제 서류들. 지점에서의 일상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녀만의 진심과 열정으로 새로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지요. 김 팀장님, 이번 주 전국 지점 담당자 회의 자료 준비되셨나요? 이제 그녀는 김 팀장이라 불렸습니다. 본점으로 온 지 2달 만에 정식 팀장으로 승진했으니까요. 금융 동행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확장으로 그녀의 역량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네, 모두 준비됐어요. 내일 회의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민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내일은 전국 지점의 담당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녀가 기획한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확장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서는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들 사이에서 그녀는 문득 지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계약직 창구 직원에서 시작해 본점 팀장이 되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모든 순간이 그녀를 성장시켰습니다. 민서 씨, 잠시 시간 있어요? 문득 사무실 문이 열리며 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서의 직속 상관으로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점차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지요. 네, 본부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내일 회의에 중요한 손님이 오실 예정이에요. 박상철 회장님과 정희섭 회장님이요.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회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한다니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민서 씨의 발표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기대가 크시다는 뜻이겠죠? 본부장의 말에 민서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두 회장님에 대한 감사함도 컸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발표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단순한 숫자와 성과를 넘어 이 프로젝트가 가진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금융, 그것이 그녀가 꿈꾸는 방향이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빌딩들은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 속에서 민서는 문득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그녀는 해고된 계약직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대형 은행의 팀장으로서 전국적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꿈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지점 담당자들과 본점 임원들,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는 정희섭 회장과 박상철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준비한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는 미리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동행 프로젝트 총괄팀장 김민서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살짝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회 공헌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금융의 본질, 바로 사람을 위한 서비스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민서의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달간 전국 20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고객 만족도는 30% 상승했고 프로젝트 참여 고객의 재방문율은 80%에 달했습니다. 민서는 성과 지표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금융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노인들, 적절한 금융 상품 선택으로 가계 부담을 줄인 저소득 가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람을 느끼는 직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서의 말에 정희섭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거지처럼 보이는 노인에게 베푼 민서의 작은 친절,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큰 변화를,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중심에 둔다면 금융은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민서의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섭 회장과 박상철 회장이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참석자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금융의 미래입니다. 박상철 회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민서 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금융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숫자에만 집중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희섭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김민서 팀장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냈고 이제 그것은 우리 금융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회장의 말에 민서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인정받고 그녀의 비전이 공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희섭 회장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네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은 몰랐어. 민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아니야. 이건 모두 자네 덕분이야. 내가 한 일은 그저 기회를 제공한 것뿐이야. 그 기회를 잡아 여기까지 온 건 자네 자신이네. 정희섭 회장의 말에 민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믿어주었고 그 믿음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네의 신념을 지켜나가길 바라네. 세상은 자네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변할 테니까. 그의 말은 민서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금융, 그것이 그녀가 꿈꾸는 미래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서는 본점 건물의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금융,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작은 변화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겠지. 민서는 작게 속삭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단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꾸는 큰 물결로 퍼져나가는 이야기처럼 2년 후 금융동행 프로젝트는 한국 금융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전국 200여 개 지점에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심지어 유럽의 금융기관들까지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민서를 초청했지요. 민서의 사무실 벽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담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올해의 혁신 금융 서비스상, 사회공헌 우수 프로그램상,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받은 금융 소비자 권익 증진락까지. 하지만 민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상패가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 편지와 사진들이었지요. 부본부장님, 회의 시작할 시간입니다. 비서의 알림에 민서는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본부장을 넘어 부행장 직속의 사회가치금융부문 부본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는 이제 은행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그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민서는 로비를 지나쳤습니다. 그곳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금융동행 상담실은 항상 예약이 가득 찼지요. 노인들, 주부들, 청년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찾아와 맞춤형 금융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익숙한 목소리에 민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정희섭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생기 넘쳤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정희섭 회장은 여전히 유머 감각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부분의 사업에서 손을 뗐지만 민서의 프로젝트에는 여전히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늘 특별 강연이 있다고 해서 왔네. 금융의 미래, 사람 중심의 접근이라고 하던데?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기획한 강연 시리즈의 일부였습니다.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금융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지요. 네, 오늘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회장님도 들으러 오셨군요? 물론이지. 나도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 정희섭 회장의 겸손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토록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였지요. 그나저나 곧 있을 국제금융 포럼 준비는 잘 돼가나?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이번에는 15개국에서 참가한다고 합니다. 모두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정희섭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자랑스럽네. 처음 만났을 때 커피 한 잔을 건넨 그 직원이 이렇게 세계적인 리더가 될 줄은 몰랐어. 민서는 그의 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거지처럼 보이는 노인에게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모든 것은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건 모두 자네 덕분이야. 난 그저 작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고 그 기회를 이만큼 키운 건 자네 자신이네. 그들의 대화는 잠시 회의 알림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민서는 정희섭 회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부서의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금융동행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 확장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확대가 주요 논의 사항이었지요. 부본부장님, 이번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혁신팀의 질문에 민서는 생각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술은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깝게 연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해요. 그녀의 말에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의 리더십은 이제 은행 내에서 확고히 자리 잡았고 그녀의 비전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서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서두르는 모습이 보였지요. 책상 위에는 오늘 도착한 특별한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계 금융 혁신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 컨퍼런스에서 그녀의 경험과 비전을 나눌 기회였지요. 민서는 초대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단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날 그녀는 단지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거지처럼 보이는 노인에게도 따뜻한 미소와 정성을 다했던 것,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그녀가 처음 일했던 지점의 현 지점장이었습니다. 부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저희 지점에서 시작한 노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구청 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부본부장님이 처음 시작하신 프로그램 덕분이에요.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은 더 많은 씨앗을 퍼뜨리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축하드립니다. 그건 모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에요. 통화를 마친 후 민서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민서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계약직 창구 직원에서 시작해 이제는 금융혁신의 선두에 선 리더가 되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해고의 아픔, 복직의 기쁨,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 모든 순간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민서의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그녀의 첫 팀원이었던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부본부장님, 이제 퇴근하실 시간인데 아직도 계시네요. 응, 조금 생각할 게 있어서. 너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덕분에 저도 이제 팀장이 되었답니다. 민서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내 진심을 따라가길 바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녀의 조언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의 말은 이제 은행 내에서 하나의 철학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금융,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사무실에 불빛만이 남았습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민서는 문득 정희섭 회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자네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변할 테니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큰 변화가 아닌 작은 친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단 한 잔의 커피,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대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물결이 되는 것이지요. 민서는 이제 그 물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물결을 더 넓게, 더 깊게 퍼뜨려 나갈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금융, 진심이 통하는 서비스, 그것이 그녀가 꿈꾸는 미래였으니까요. 건물을 나서며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은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단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되었지. 민서는 작게 속삭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분명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의 온기처럼 따뜻한, 그리고 그 온기가 퍼져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